혁준 씨는요, 현서 씨를 운명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혁준은 현서와 몇 번 서운함을 느낀 뒤에는요, 현서에 대해서 그 서운함에 대해서 확인하기보다는 곧바로 정은 씨를 데이트 상대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혁준 씨의 행동 하나씩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서 씨도 그렇게 느낄까요? 어쩌면 현서 씨는 갑작스럽게 혁준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상황은 아닐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작은 서운함이 어떻게 혼자 커져서 관계 정체를 틀어버렸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서 씨와 혁준 씨가 틀어진 계기를 우체국과 이제 텀블러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현서 씨는 자신이 텀블러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겼다가 이제 오화 때 가서 꺼내죠. 근데 막상 그때 혁준 씨는 현서 씨의 텀블러를 오화 때 보고도 크게 반응하지 않고요. 이미 감정은 감정대로 상한 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텀블러가 정말 문제였을까요? 저는 그 이전에 4화 때 혁준과 현서의 데이트 중에서 혁준 씨가 자신이 아팠다는 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서가 그렇게 안 척하는 것 같지가 않다.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5화 때 우리 혁준 씨가 재서 씨와 대화하면서 내가 하루 종일 아팠는데 계속 눈치를 못 챘더라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텀블러에 선물을 이제 넣은 시간대보다 함께 유자 데이트를 했을 때도 혁준 씨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팠겠죠. 그거를 이제 끝끝내 현서 씨가 눈치를 못 챘기 때문에 시간 순서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순서를 이제 집요하게 따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 혁준과 재서가 얘기한 바를 먼저 이제 우선시하게 된다면, 결국 혁준 씨가 기분이 나빠는 거는 내가 아픈 거에 대해서 왜 당신이 눈치를 못 챘냐. 다른 사람들은 보통 내가 아프면, 괜찮냐. 막 안부도 물어봐주고, 주변에서 이제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현서 너는 왜 날 걱정 안 하느냐가 1차로 기분이 나빴고, 그 이후에 이 텀블러가 겹치게 되면서 2차로 이제 기분이 나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혁준 씨는 뭔가 현서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뉘앙스를 계속 풍깁니다. 이번에 때 나왔던 그 3자 데이트의 장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도 혁준 씨는 마지막 순간에 현서가 아니라 정은 씨를 이제 자신의 데이트 상대로 선택을 하게 되죠. 혁준 씨의 얘기만 쭉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뭔가 현서가 뭔가 빠뜨린 게 있네? 그리고 왜 텀블러 티를 안 냈을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숨겼을까? 라고 혁준 씨 입장만 놓고 보면 굉장히 현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무 그래도 아픈 티를 냈는데 어느 정도 걱정을 해줘야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왜 이렇게 혁준의 입장을요 너무도 잘 이해하는 걸까요? 현서도 본인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혁준 씨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현서의 입장에서는요 혁준 씨가 했던 말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운명이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 번 데이트를 같이 할 수가 있냐. 나는 깜짝 놀랐다. 라는 말만 말이죠.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마지막 화에서 혁준 씨는 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혁준 씨가 나는 현서 당신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불편하다. 내가 아팠는데 왜 걱정을 안 하냐. 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왜 텀블러를 숨겼냐. 내가 준 건데 좀 티를 내줬으면 좋겠다. 나를 좋아하는 티를 내달라. 라고 했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졌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혁준 씨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아팠는데 눈치를 못 챘다고 하는 것과 정말로 혁준 씨가 현서와 대화를 하면서 아픈 티를 현서가 느낄 만큼 표현했는지는 미묘한 괴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재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현서 씨가 충분히 느낄 만큼 그렇게 표현했어? 라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혁준은요, 내가 이럴 거니까 상대방도 나의 이런 거를 알아줘야 돼. 알 거야. 근데 왜 모른 척하지? 라고 하는 패턴이 반복이 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현서 씨가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분 다 아무래도 어떤 연애 경험에 있어서는 많지 않으시다 보니까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현서 씨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 보면 현서 씨도 충분히 혁준 씨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계속 말을 껐거든요. 여행 얘기하는데 옆에서는 난 여행 재미없다 하고, 뭐 하자고 하는데 나는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은 누가 듣더라도 기분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현서 씨에게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나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지만 또 같이 혁준 씨가 여행을 좋아한다니까 좀 생각이 바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지금처럼 난 싫은데요? 나는 안 해요 라고 하는 거랑은 느낌이 이제 천지 차이죠. 왜 이 당시에도 혁준 씨가 한주 씨와 대화가 통했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좋든 싫든 한주 씨는 되는 방향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이요. 현서 씨가 놓친 부분과 약간은 말씀하시는 습관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더더욱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저는 혁준 씨 또한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만 놓고 보면 정당성 있어 보이지만 그것들을 한데 연결해서 쫙 보면은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현서 씨와 데이트를 하면서 이상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혁준 씨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레 짐작으로 현서의 마음을 얘는 이럴 거야. 이 사람은 이래서 이런 것 거야 단정 짓는 것과 동시에 그 다음으로 걷잡을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현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데이트 상대로 선택을 하거나, 그러므로 현서는 속마음이 이럴 거라고 단정을 짓고 바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난 좀 다른 사람도 알아보려고 한다 라는 말을 이제 씨를 포함해서 툭툭 얘기한다거나, 그리고 나서 혁준 씨는요 다시 현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추가해요. 아, 현서는 이래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한 거야 라고 어느 순간 현서의 겉모습이나 보여지는 모습을 기반으로 현서가 이런 나를 이렇게 볼 거라는 걸 다시 만들고, 그것이 다시 혁준의 행동으로 옮겨요. 그리고 그 행동이 다시 현서에 대해서 이렇게 본다고 다시 이게 증폭이 돼요. 어느 순간 현서는 본인이 그냥 했던 그 특유의 말습관, 그리고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습관이 처음 한 1에서 한 3 정도의 타격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혁준은 그것을 계속 부풀리고 본인 안에서 루프라고 하죠. 10에서 20까지 커져버린 거예요. 즉 어느 순간 혁준은 실제 현서에 현서를 이제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현서에 대해서 대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서가 날 안 좋게 봐서 그런 거다. 뭐 저런 식으로 말해? 되게 무심하다 사람. 말 참 함부로 한다. 그러므로 현서는 나는 별로야. 즉 처음에 혁준이 현서에 대해서 첫눈에 빠지고 그래서 막 운명이다 뭐다 하면서 이때도 그렇고 굉장히 몰입해요. 근데 그것도 잘 보면 혁준이 만든 생각이지 않습니까? 운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단순히 우연히 여러 번 겹칠 수도 있겠죠. 물론 여러 번 겹치고 나면 정말 이건 보통이 아니겠다 싶겠지만, 어느 순간 혁준 씨는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이미지에 현서 씨를 접목시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막 대단하게 봐요. 와, 목소리도 뭐 낮고 이상적이고 다 나랑 다 맞는 기분이에요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막 10, 20, 30 이렇게 막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는 그 거꾸로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는 거를 암시하는 거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현서에 대해서 그 이상화 과정이 아니라 반이상화 과정으로 쫙 떨어지는 거죠. 언제? 현서가 자신과 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 순간 그 행동에 대해서 의미가 순간적으로 무럭무럭 막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서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람의 감정이 휙휙 바뀐다고? 그리고 도대체 왜? 이유라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혁준은요 방송에 공개된 장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상의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누군가가 타격에 가 있을 때 그것을 증폭해서 받아들이고 실망감으로 표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혁준 씨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막 운명이다 하면서 막 끌어올렸다가 다시 팍 내려가면서 그런 말 한 때는 언제고, 난 현서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갑자기 이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0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저는 혁준 씨가 처음에 등장하셨을 때 인터뷰를 하셨던 그 내용이 상당히 의미심장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의사님과 면담하면서 혁준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군가랑 이제 썸을 탔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이미 짝이 있는 상태였다. 이제 그래서 이제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연애를 못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러한 혁준 씨의 말을 근거로 보게 된다면 어쩌면 혁준 씨는요 자신이 누군가를 좋아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미세한 증거에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는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송상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요. 그래서 어쩌면 현서 씨가 보였던 그 일련의 반응들은요, 잘 보면 혁준 씨 입장에서는 현서가 나를 공격하거나 비하하거나 나에게 무심하거나 냉담하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서 씨도 지분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서 씨가 실제로 속마음과는 별개로 약간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죠. 그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혁준 씨 안에 있던 연약한 부분과 현서 씨의 말투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조금만 사소하거나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면 혁준 씨는 이제 급격하게 움츠러듭니다. 실제로 이런 두 사람이 이제 카누 데이트를 하면서 각자 했던 얘기도 하죠. 난 조금만 이제 상처받을 것 같으면 가위처럼 난 잘라버린 스타일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혁준은 지금 현서를 가위처럼 잘라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혁준 씨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혁준 씨는 어떻게 보면 무균과 같은 상태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와 완벽하게 맞는 사람, 운명 같은 사람, 뭘 하더라도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실제로 이 관계 망에 던져지고 보니까 아무리 내가 잘해도 관계라는 거는 결국 상대편 또한 이제 50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50을 기대해도 상대편 또한 50을 갖고 오지 않다면 100이 될 수 없다는 거를 인정하고, 상대편도 40이고 나도 40이구나, 100이 될 수는 없겠구나라는 거를 머리로는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현서 씨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겠죠. 내가 말을 좀 세게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한 건 맞지만 그런 의도는 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혁준 씨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확인하고 정말 그 상대방 또한 그런지 체크하고 그 다음 단계로 고민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상대방이 그렇다고 전제를 하고 행동을 움직여요. 어떻게 보면 혁준 씨 또한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이걸 물었을 때 그것이 조금 이제 번거로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정말 상대방이 낮은 확률로 그랬다고 했을 때는 타격이 이제 더블로 되겠죠. 혹은 굳이 내가 그걸 물어봐야 되나? 딱 봐도 상대방은 저런데 라고 지레짐작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혁준 씨는
현서 씨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고 움직이게 되었고 계속 일방적으로 지레짐작하고 상대방을 이럴 거라고 행동하고 그 상대방을 보면서 또 현서 씨 입장에서 이제 의아하겠죠. 왜 저렇게 행동한 거라고 당황하면 그 당황함을 또 역시 내 생각대로야. 현서가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라고 지레짐작하고 다시 이제 행동을 또 지르고 다른 여자한테 가고 또 그걸 보면서 현서 씨는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이제 오해가 쌓이고 그 과정들이 서로 증폭이 되고 주고받게 되면서 더더욱 이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닐까요? 혁준 씨가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먼저 거리를 두고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행동은 본인에게는 자기 보호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서 씨 입장에서는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상대가 냉담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모습으로 보였겠죠. 혁준 씨는 현서 씨를 오해하고 현서 씨 또한 혁준 씨가 오해할 법한 행동들을 반복하고 그걸 보면서 혁준 씨는 다시 증폭하고 이러한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오게 된 소통의 비극이라고 현재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만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늦게 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바빠서 늦게 보낸 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를 싫어해서 답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답장을 차갑게 보내면 상대로 사람이다 보니 당연히 이유도 모른 채 차갑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생각했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역시 날 싫어한 게 맞아. 하지만 실제로 관계를 차갑게 만든 것은 처음에 늦은 답장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추측과 그 추측을 믿고 바로 다음 행동에 돌입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현서와 혁준의 관계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현서 씨의 표현에는 분명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혁준 씨가 그 의미를 확인하지 않은 채 행동으로 옮기면서 작은 서운함은 어느 순간 두 사람의 관계를 흔들어 버렸죠.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만든 해석에 상대를 맞추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마음 그리고 세계의 또 다른 면을 구조로 풀어보고자 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